1937년 7월 6일 공화당 정부군의 야심찬 대공세가 시작됩니다. 공세의 목표는 마드리드 서쪽의 요충지였던 브루네테 지역을 점령한 후에 국민당 반군의 후방을 와해시키는 것이었죠. 내전이 발생한 이후 최대 규모였던 9만 병력이 동원된 기습 타이밍은 완벽했으며 주력군 대부분이 북부 지역 공세에 집중하고 있었던 프랑코의 국민당군은 배후를 완벽히 노출하고 허를 찔린 셈이었습니다. 소련이 지원한 전차 150여 대와 300대 가까운 항공기들의 지원을 받으며 세 방향에서 공세를 진행한 공화당군은 국민당 반군의 수비대를 압도했으며 공세 초기에는 방어선을 손쉽게 돌파하며 기세를 올립니다. 그런데 공화당군의 공세 속도는 급격하게 느려졌으며 전열을 정비한 국민당 반군이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저항하기 시작하자 전선의 상황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사실 스페인 내전이 시작된 후에 엘리트 장교 대부분이 프랑코의 국민당 반군에 가담했으므로 장교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던 공화당군은 군사 조직에 균열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공화당 진보 진영의 태생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각 군의 지휘관들이 정치 노선에 따라 분열된 상태여서 서로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브루네테 공세의 핵심 전술이었던 속전속결 작전이 내부의 혼란 속에 수포로 돌아가자 국민당군 수비대는 대전차포와 기관총을 난사하며 방어선을 유지할 수 있었죠. 결국 공세 첫날 브루네테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겠다는 공화당 정부군의 작전은 실패했으며 프랑코의 국민당군 수비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한편 북부 지역 점령 작전에 주력군을 집중하고 있었던 프랑코는 공화당군의 대반격 소식을 듣자 등골이 서늘해졌으며 즉시 브루네테 지역으로 주력군을 이동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공화당군의 항공 전력이 놀라운 수준이라는 정보를 콘돌 군단의 휴고 슈페를 장군에게 전달하며 항공 지원을 긴급하게 요청했죠. 이렇게 해서 지난 몇 개월간 북부 지역 공세를 지원하며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었던 콘돌 군단에게 본격적인 실전 무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프랑코의 지원 요청을 받은 휴고 슈페를 장군은 국민당군의 공세가 소규모라고 생각했으며 북부 공세에 집중하고 있었던 콘돌 군단의 전력 중에서 BF-109 전투기 1개 대대를 차출해서 브루네테 방면으로 파견합니다. 하지만 프랑코로부터 공화당군의 항공기 전력이 수백 대가 넘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오자 총력전을 결심하게 되었죠. 이 무렵의 콘돌 군단은 몇 개월 전에 비해서 훨씬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주 전력인 폭격기 부대는 신형 고속 폭격기 H-111로 기종 교체를 완료했으며 장거리 정찰 및 폭격 임무를 수행하는 DO-17 폭격기들도 증강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식화된 융커스 52 폭격기들은 국민당 반군에게 넘겨졌죠. 이탈리아 공군도 50대가 넘는 전투기와 폭격기를 브루네테 방면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통일된 명령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전 통제권은 콘돌 군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공화당 정부군은 소련이 지원한 신형 전투기와 폭격기를 주축으로 300대가 넘는 항공기들을 브루네테 지역에 투입하고 있었는데, 속도가 빠른 고속폭격기 SB-2가 공폭작전의 중핵이었으며 신형 전투기 I-16과 I-15가 제공 전투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들에는 소련 교관들에게 훈련받은 공화당군 조종사들과 함께 소련 공군이 직접 파견한 조종사 15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죠. 하지만 콘돌 군단 사령부는 전투 태세를 완료한 BF-109 전투기 부대가 공화당군의 항공 전력을 제압하고 제공권을 장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콘돌 군단은 브루네테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서 1개 전대의 BF-109 전투기들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는데, 기종 전환 훈련을 마무리한 전투기 조종사들은 출격 기회를 갈망하고 있었죠. 브루네테 전투 이틀째부터 교착된 전선을 돌파하려는 공화당군의 공세가 계속됩니다. 공세 첫날의 실망스러운 결과로 초조해진 공화당군은 전차와 항공기를 대거 투입해서 국민당 수비대를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북부 지역을 출발한 프랑코의 주력군이 도착하기 전에 브루네테를 점령하고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고 했죠. 하지만 사령부의 기대와 달리 공화당군의 군사적 역량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과감한 돌파가 필요한 시점에서도 적은 수의 국민당 수비대를 만나면 발목을 잡히기 일쑤였으며, 강행 돌파를 포기하고 지나치게 신중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화당군은 공세 5일 만에 결국 브루네테 지역을 점령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사상자의 규모는 애초의 예상보다 엄청난 수준이었으며 병사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 무렵부터 공화당군에게는 더 이상 공세를 지속할 여력이 없어 보였죠. 이러는 사이에 북부에서 출발한 프랑코의 지원 병력이 브루네테 전선으로 속속 도착했으며, 프랑코는 즉시 브루네테 탈환 작전을 명령합니다. 양측이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전차와 항공기, 보병들이 뒤엉켜 싸운 치열한 혈전이 무려 20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양측의 항공기들도 아군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날아올랐죠. 브루네테 상공의 항공작전에서는 콘돌 군단이 위세를 과시하며 전선을 압도합니다. 본격적인 실전 무대로 데뷔한 BF-109 전투기들은 공화당군의 항공기들을 추풍낙엽 신세로 만들며 제공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교전지역 상공에 나타난 공화당군의 구식 항공기들은 BF-109 조종사들에게 사냥감 신세로 전락했으며, 고속 폭격기였던 SB-2조차
BF109의 화구를 벗어나는 것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지난 기간 동안 크게 활약했던 I-15와 I-16 같은 소련제 신형 전투기들도 BF109를 만나자 순식간에 압도당합니다. 위협적인 적수로 평가받았던 단협 전투기 I-16은 선의 성능이 BF109보다 우세했지만 속도와 상승력에서는 현격한 성능 차이를 보였으며 공중전 결과는 대부분 BF109의 승리였죠. 브루네테 전투에서 BF109는 적기 18대를 격추했지만 공중전에서 손실된 BF109는 한 대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공화당군의 전투기들도 나름대로는 분전하고 있었는데 BF109와의 대결에서는 참패를 면치 못했지만 국민당군 조종사들이 탑승한 구식 항공기들을 상대로는 8대를 격추했던 것이죠. 한편 신형 폭격기들로 무장한 콘돌 군단 폭격기 부대는 국민당군의 반격 작전을 지원하며 공화당군에게 큰 피해를 안겨줍니다. 독일이 지원한 전차로 무장한 프랑코군은 콘돌 군단의 항공 지원을 받으며 교착된 전선을 돌파하고 있었는데 이 전차들 중 절반 정도는 독일 전차병들이 탑승하고 있었죠. 북부지역 공세 과정에서 콘돌 군단 사령부는 지상부대와 폭격기 부대 간의 유기적인 무선통신이 공지합동작전의 키포인트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브루네테 전투에서 보다 발전적인 공지합동작전을 선보인 것입니다. 집단 운용되는 전차들이 적진을 향해 전진할 때마다 지상군의 지원 요청을 받은 콘돌 군단의 폭격기들이 진격 루트에 먼저 날아들어 공화당군의 방어선에 선제 폭격을 퍼부었으며 근접 지원기로 전환된 H-51 전투기들은 지상군 근처를 저공 비행하며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기총 소사를 퍼부었죠. 콘돌 군단의 폭격으로 공화당 방어선에 균열이 생기면 전차 부대와 후속 보병들이 돌입해서 혼란에 빠진 공화당군을 괴멸시키는 새로운 전술이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20일) 동안 지속된 브루네테 전투는 양측에 엄청난 사상자를 발생시켰는데 공화당군의 전사자는 2만에 달했으며 프랑코 반군도 1만 7천 명이 전사합니다. 무리한 공세 과정에서 200대 항공기와 100대의 전차를 손실한 공화당군은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할 여력이 없어졌으며 공화당군 사령부는 최종적으로 브루네테를 포기하고 후퇴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회심의 대공세가 실패한 데다가 엄청난 병력과 무기를 상실한 공화당군은 사기가 크게 떨어졌으며 향후에는 완전한 수세로 몰리게 되었죠. 훗날 역사가들은 브루네테 전투를 스페인 내전의 향방이 결정된 중요한 전투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지은 가장 중요한 단일 요인은 바로 콘돌 군단의 존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브루네테 전투가 끝난 후부터
스페인 내전의 양상은 콘돌 군단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 프랑코 반군의 일방적인 우세로 진행될 운명이었습니다. 서부 유럽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클래식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